안녕하세요, 영재입니다. 오랜만에 큰 거 리뷰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헤드에서 스피커를 출시했는데요. 이거 디자인이 많이 익숙하시죠? 제가 예전 리뷰를 확인해보니까 타입 05 마크2하고 타입 20 마크2를 리뷰했었는데 이 타입 시리즈가 다시 A코어로 돌아왔습니다. 타입 05 A코어와 타입 07 A코어입니다. 이 생긴 건 마크2와 거의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있는 제품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는 어떤 회사일까요? 아담 오디오의 창립자였던 클라우스 하인스와 아들 프레데릭 크노 박사와 함께 2015년 독일 베르린에서 만든 회사입니다. 하인즈 일렉트로 다이나믹 디자인즈의 약자예요. 혹시나 이 아담 그리고 이브 헤드의 관계를 모르시는 분은 여기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자, 타입 05 A 코어와 타입 07 A 코어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A 코어는 마크2에 있는 DSP를 뺀 스피커예요. DSP를 빼고 가격을 저렴하게 출시한 스피커죠. DSP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스입니다. 이 신호를 디지털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고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꾼 다음에 스피커에서 출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약간의 지연이 발생합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도 무선이 아닌 유선으로 처리하는 거라서 아주 미세한 차이긴 해요. 그래서 디지털 신호에 관한 부분은 전부 빼고 아날로그 필터와 앰프만 사용해서 이 신호 처리를 최소한으로 줄인 스피커가 바로 이 A코어입니다. 그렇다는 건 내장 앰프와 스피커 드라이버 그리고 이 인클로저까지 이 하드웨어 성능으로만 사운드를 만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타입 05 A코어와 타입 07 A코어 이 스피커의 성능을 보면 마크2 기본 하드웨어 성능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면은 마크2와 거의 똑같습니다. AMT 트위터와 5인치 허니콤 우퍼를 탑재했어요.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여기 로고가 스탠바이 버튼입니다. 누르면은 하얀색이 들어오죠. 다시 누르면은 초록색이 들어옵니다. 마크2는 자동이고요. 그리고 뒤편을 보면 상당히 심플해졌어요. 입력 단자가 RCA와 XLR 두 개 아날로그만 지원하고 사이에 인풋 셀렉터가 있어서 아주 직관적이죠. 그리고 볼륨과 로우 쉘프와 하이 쉘프 필터가 있습니다. 이 쉘프 필터의 경우 마크2는 플러스 마이너스 4dB까지만 조절이 가능한데 이 A코어는 플러스 마이너스 6dB까지 조절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개는 마운팅 홀입니다. 이게 딱 기본만 갖춰서 아주 심플하죠. 자, 하드웨어가 메인이잖아요. 타입 05와 타입 07 A코어는 2A입니다. AMT 드라이버와 허니콤 우퍼를 탑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AMT와 리본 트위터를 같은 종류로 보시는 분도 종종 있는 것 같아서 오늘 AMT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AMT는 에어모션 트랜스포머의 약자로 1960년대에 독일 물리학자 오스카 하일 박사가 발명했습니다. 초기에 하일 박사가 만든 AMT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인즈가 하일 박사를 찾아가서 AMT에 대해 배웠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아담 오디오를 만들어서 AMT의 구조를 개선해서 만든 것이 ART입니다. ART는 Accelerating Ribbon Technology의 약자로 여기에는 이름이 리본이 들어가긴 하네요. 그리고 헤드를 설립하고 나서 다시 AMT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AMT 트위터와 리본 트위터는 구동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접어야 되는데 자, 리본은 주로 이렇게 알루미늄을 얇게 만들어서 직접 전기를 흘리는데 기존의 다이나믹처럼 이렇게 앞뒤로 피스톤 운동을 통해 소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AMT는 여기 보다시피 필름에 전도체로 길을 만들어요. 그리고 운동 방향이 이렇게 아코디언처럼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은 여기 소리를 짜내는 것처럼 보이죠. AMT는 이렇게 움직이는 스피커예요.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공기 속도가 약 4배 정도 더 빠르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빠른 응답성이 특징이에요. 이렇게 리본과 AMT는 구동이 완전히 다르죠.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어디 가서 리본과 AMT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장비는 약 2억 정도 하는 시스템으로 클리펠 NFS라고 합니다. 이제는 무향실에서 측정하지 않아도 근거리 3D 측정을 통해 반사음을 거의 완벽하게 제거해서 무향실과 측정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고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피노라마 측정을 통해 실내 환경 예측도 가능한 측정법입니다. 자, 클리펠 장비로 측정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타입 05는 무향실 측정과 클리펠 NFS 측정을 한 최초의 스피커가 되겠네요. 자, CA2034로 측정한 타입 07 A코어의 스피노라마 데이터입니다.
검정색 선이 정축 음각 특성입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플랫한 특성을 볼 수 있는데요. 70Hz 기준 저역에 살짝 강조가 있습니다. 저역 하는 39Hz 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연두색 점선이 리스닝 윈도우인데 정면 플러스 마이너스 30도 측정의 평균 응답 그래프입니다. 일반적인 청취 위치에서 이렇게 들린다고 보면 되는데 온엑시스와 리스닝 윈도우는 비슷해 좋은 스피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점선 얼리 리플렉스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고역대로 갈수록 내려가는 패턴을 보여주네요. 이 그래프가 인룸 예측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렇게 고역이 완만한 특성을 보여주죠. 이번에는 타입 05 A 코어 그래프도 보겠습니다. 이 타입 05가 더 평탄한 특성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저역 하한이 40Hz로 스펙보다 좋게 측정되었네요. 이 리스닝 윈도우 그래프도 정축과 비슷하게 측정이 되었고 얼리 리플렉스 그래프는 07과 비슷하게 고역으로 갈수록 내려가는 패턴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인룸 예측 그래프도 내려가는 패턴이죠. 그런데 타입 05와 타입 07 특성이 상당히 유사해 보입니다. 그래서 정축 응답만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이 샘플 특성일 수도 있는데 타입 07이 저역에 강조가 들어가면서 그래프 기울기가 완만해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보면 타입 05가 작은 사이즈지만 저역 대역폭이 엄청나게 넓다는 점이 엄청난 가성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 타입 05와 07을 비교해서 들어보면 이 저역의 한계는 확실히 07이 더 넓고 깊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반면에 타입 05 저역이 상당히 좋아서 놀랍긴 했어요. 물론 예전에 타입 05 마크2 리뷰를 했을 때에도 5인치 스피커 사운드 저역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타입 05와 타입 07의 확실한 차이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THD죠. 타입 05는 91dB에서 저역의 THD가 조금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타입 07은 91dB에서 저역 THD가 확실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죠. 96dB 측정을 봐도 타입 05보다 THD가 낮아 안정적인 구동이 가능합니다. 이 사이즈 차이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다음 지향각을 보겠습니다. AMT 드라이버가 구조상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지향각이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선입견이 있죠. 이 그래프는 수평 지향각 측정 데이터입니다. 타입 05이고 타입 07도 보겠습니다. 05와 07 비슷하죠? 같은 AMT 드라이버가 탑재되어서 그렇겠죠? 그리고 생각보다 수평 지향각이 괜찮습니다. 이 웨이브 가이드가 어느 정도 역할을 잘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수직 지향각도 보면 동급 스피커와 비슷한 수준으로 30도까지는 커버가 가능해 보입니다. 지향각은 05와 07 두 제품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유일한 컨트롤러인 쉘프 필터가 있죠. 이번 쉘프 필터가 플러스 마이너스 6dB 조절이 가능해졌습니다. 조절폭이 커졌어요. 조금 아쉬운 점은 이 단계가 아니라 부드럽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은 6dB 기준으로 진행해봤습니다. 이건 타입 07 측정 데이터이고 녹색 그래프가 기준 데이터이고 저음과 고음이 6dB 간격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타입 07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저음 부스트가 있다는 점도 있지만 보통 룸 튜닝이 안 된 환경이라면 베이스를 낮추는 튜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한 3dB 정도 낮추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타입 05의 필터 측정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저역과 고음이 6dB씩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죠. 참고해서 세팅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코어 순수 아날로그 스피커가 되면서 DSP 처리 기능이 빠져서 얻는 장점 중에 하나가 짧은 지연이죠. 임펄스 레스폰스 측정 결과를 보면 3ms의 지연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3ms는 소리가 1m를 이동할 때 생기는 소리 속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는 건 스피커 내부에서 처리되는 지연은 없다고 봐도 되는 것이죠. 타입 05와 타입 07 모두 지연 시간 3ms로 지연은 확실하게 없다고 보면 됩니다. 추가로 다양한 측정 데이터가 궁금하신 분은 영디비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해본 느낌은 이 헤드 스피커의 사운드는 정말 명확합니다. 어느 정도 피크만 잘 누르고 스피커 청취광만 적당하게 맞춰주면 이 음상이 정말 확실하게 쉽게 잡혀요. 스테레오 이미지가 정말 정확하게 만들어져요. 보컬 센터에 정확하게 만들어지고 각 악기의 위치가 정확하게 잡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상이 잘 잡힌다는 얘기는 멀티 채널 테스트, 돌비 애트모스 같은 이머시브 모니터링에도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AMT 드라이버지만 절대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이 다른 스피커 듣고 고음이 피곤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꼭 한번 헤드 타입 시리즈 직접 들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절대로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냥 기본 녹음된 밸런스를 딱 정확하게 들려준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가격이 높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독일 베를린에서 수작업 생산한다는 점과 이 제품 퀄리티 마감을 봤을 때 가성비는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타입 05와 07은 하드웨어 사이즈에서 나는 차이는 명확합니다. 이 작은 방에서 니어필드 세팅을 한다면 확실히 타입 05의 가성비는 엄청나게 좋아요. 다만 공간이 넓다면
07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사이즈는 정말 고민할 것이 없어요. 심플합니다. 저는 비교해서 들어보니까 데이터상 저음 대역폭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이지만 막상 들어보면 이 05와 07 차이가 확실하게 납니다. 그리고 마크2도 계속 판매를 하고 있죠. 타입 05의 경우 마크2가 139만원, 이 A95가 99만 9천원입니다. 자, 정가 기준으로 약 4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마크2와 A95 중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 타입 05 마크2는 가격이 비싸지만 DSP가 포함되었고 A9는 DSP가 없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 A9를 다시 만든 건 이런 돌비 애트모스 같은 이머시브 세팅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이머시브 모니터링을 위한 세팅은 소스 쪽에서 모든 DSP 처리가 들어가고 실제 스피커에서는 지연 없이 그대로 재생해주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DSP 빼고 가격을 낮춰서 A9를 다시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래서 A9와 마크2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2채널 스테레오 구성이라면 저는 마크2를 선택하겠습니다. 약 40만 정도 차이지만 리니어라이저와 COP 기능을 생각하면 마크2가 좀 더 완벽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요. 저는 그 기능들이 오히려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이 돼요. 반면에 그런 기능들이 필요 없고 소스 기기에서 이펙트를 넣을 수 있다면 오히려 별다른 기능이 없이 저렴한 A9가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하드웨어 자체는 동일한 좋은 스피커입니다. 네, 오늘은 헤드에서 새롭게 출시한 타입 05 A9와 타입 07 A9를 살펴봤습니다. AMT 트위터와 허니콤 우퍼의 조합으로 순수 아날로그 스피커를 다시 만들었는데요. 역시 이 하드웨어 성능은 상당히 좋은 제품입니다. 특히나 이 스피커 같은 경우 사람 손으로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건 중국 생산과 독일 생산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보면 정말 가성비 좋은 스피커예요. 지난번 타입 05 마크2 리뷰가 4년 전이더라고요. 그 리뷰를 보니까 가격이 많이 저렴했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A95도 지금이 가장 저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